자, 4회차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길이 구하라고 얘기를 한 문제였습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만 잘 써주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였고요. 3-1의 전체 제곱에서 2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루트 13이다 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은 AB를 내분하는 점이 이제 A, B인데 그게 4사분면 위의 점이다. 그럼 4사분면이라고 그랬으니까 우선은 X 값은 양수여야 되겠고 Y 값은 음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분하는 점을 구하세요 하면은 A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거는 크로스에서 곱한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따라서 T 플러스 1-T 분의 T 곱하기 6 플러스 1-T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T 플러스 1-T 분의 T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T 곱하기 3 해 주시게 되면 점좌표가 7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T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7T 마이너스 1은 양수여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5T 플러스 3은 음수여야 된다. 이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 주시면 5분의 3에서부터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했으니까 B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가 A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선은 1이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3이 1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A-1이 1일 수도 있겠죠. 근데 A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게 1이 되려면 A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는데 A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불가능하죠. 실수를 제곱해서 양수를 만들 수는 양수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겠고요. A가 2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 안에 들어가 있는 A는 그냥 2라고 구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A랑 B랑 똑같다. 그럼 모든 원소가 다 똑같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두 가지 상황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A는 지금 이 안에 2라고 하는 원소가 그러니까 라지 A 안에는 2라고 하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1이 우선 얼마여야 되겠다? 얘가 2여야 되겠다.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뿔마 1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만약에 A가 1인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라지 A가 1하고 4하고 2 이렇게 들어가지만 B라고 하는 애는 2하고 1하고 B-1 즉 B-1이라고 하는 게 4가 된다면 A, B랑 똑같다라고 하는 건 만족이 되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이제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라지 A는 1하고 4하고 2가 되겠지만 B는 얼마가 된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B-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이제 불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거 5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는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집합이 원소가 8의 양의 약수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1하고 2하고 4하고 8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미음입니다. 기억 같은 경우에는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당연히 맞죠.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은 공집합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이라고 얘기하는 건 4가 A의 원소다. 당연히 맞겠죠. 미음은 A가 A의 부분집합이다. 당연히 맞겠죠. 마지막 디귿 같은 경우에는 6이라고 하는 원소가 아니라 집합을 얘기하는 거 6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을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A는 안 되겠고요. A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리을도 1하고 8이 부분집합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기억, 니은, 미음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볼게요. 2하고 4, 6,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2, 8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계에서 2, 8을 빼고 부분집합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7번 갈게요. 자, A,2라고 하는 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편이동시킨 후 다시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시키는 그대로 하면 되겠죠. 우선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편이동시키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은 마이너스를 달아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5,B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7이고요. A는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계산해 주시면 3번 5가 답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안 그리면 좀 힘듭니다. 자, 2,3을 지나는 직선 중 B라고 하는 거에서 거리가 최대인 직선의 y절편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거리가 최대인 직선의 y절편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림을 한 번만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점이 2,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A라고 하는 점이 2,3이라고 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A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지나고 있는 직선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건데 여기에 어딘가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럼 B에서 어디까지 선을 그었을 때 가장 최대 거리가 돼야 되냐? 그냥 아무거나 좀 그어볼게 얘들아. 내가 만약에 A를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이제 썼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지나는 직선을 여기다가 썼으면 B에서부터 거리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약속하기로 이렇게 최단거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B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요만큼이 최단거리가 되겠지. 근데 우리 보고 구하는 건 이 길이가 가장 멀 때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당연히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조금 더 기울기를 바꿔서 한 요 정도 됐을 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B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당연히 이렇게 최단거리로 가서 요만큼, 조금만 더 할게요. 요렇게 가서 요만큼 얘가 수직이 되게끔 그려줬을 때 되겠지. 그러면 빨간색일 때보다 파란색일 때 조금 더 늘어난 건 확실하죠. 그러면 더 과격하게 이 기울기를 저쪽으로 보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까지 만들어 볼게.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돼? B에서부터 길이를 구했을 때는 요만큼 다시 한번 줄어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빨간색일 때보다 기울기를 계속 이렇게 바꾸다 보면은 파란 색깔까지 쭉 늘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어디 최정점을 찍고 다시 한번 돌아올 건데, 혹시나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가 최대가 되는 거냐면 B에서부터 A까지의 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여기에 있는 A를 지나는 직선 중에 요게 딱 수직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봤는데 B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랑 똑같은 이 경우를 우린 최대거리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직선, 요 직선을 L이라고 할게요. 요 직선의 y절편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y절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직선을 진짜 작성하셔서 x에다 0 넣는 방법 말고는 없으니까 x값의 변화량, y값의 변화량 하시고 지나는 점 계산하셔서 6이라고 하는 답을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얘네 두 개가 서로 수직이고요. 직선 요거는 평행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의거해서 x 앞에 붙어 있는 것끼리 곱했을 때 2하고 1, 마이너스 1하고 a를 곱했을 때 0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 알 수 있겠고요. 직선 요거라는 평행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b분의 2랑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그리고 얘가 뭐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이랑 달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위에 있는 거에서 a 값 구해주시면 2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아래다 넣고 계산해 주시게 되면 b는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답을 볼 수 있겠죠.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두 직선의 어떤 거리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선이 서로 뭐 하다 그랬다? 평행하다 그랬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직선 두 개가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직선이 뭐 3x-4y 플러스 5는 0이라고 두고요. 아래에 있는 직선이 3x-4y 플러스 k는 0이라고 둘게요. 그러니까 평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네 두 개가 기울기가 똑같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일 편안한 방법은 뭐다? 얘네들이 더 멀어지지도 않고 짧아지지도 않는 딱 그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쭉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아무 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분의 5,0이라고 하는 점에서 요 반대에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봤을 때 요만큼이 나올 건데, 얘가 아니라 또 다른 점 0,4분의 5라고 하는 점에서 거리를 구해봤을 때에도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봤을 때에도 이 두 개의 길이가 서로 어떻게 나온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의 어떤 길이는 그냥 뭐 할 필요 없다? 뭐 어디 특정한 걸 잡을 필요 없이 아무 데서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난 0,4분의 5로 계산을 해주시면 루트에
3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절대값 3 곱하기 0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의 5 더하기 k라고 써주실 수가 있겠죠. 얘가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k가 0 아니면 10 이렇게 나오는데 양수이니까 10이라고 하는 답을 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삼각형 ABC의 세 변의 중점 좌표가 각각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뭐 대략적으로 삼각형을 아무거나 하나 좀 그려볼게요.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고요, C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중점 좌표가 각각 PQR인데 뭐 여기 어딘가에 P가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Q가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R이 있습니다. 얘네 세 개의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를 A, B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연결을 해볼게요. 요렇게 그럼 무게중심 가운데 어딘가에 있을 건데 뭐 정석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다? A점 좌표를 x1, y1 B점 좌표를 x2, y2 C점 좌표를 x3, y3 이렇게 이제 두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x1이랑 x2랑 x3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거 그리고 y1, y2, y3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거 이 세 개를 이 값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얘네들의 중점 좌표를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x1이랑 x2를 더해가지고 절반으로 나눴을 때는 P점의 x좌표인 2가 나와야 되겠고 y1이랑 y2를 더해서 절반으로 나눴을 때의 좌표는 P점의 y좌표에 해당하는 0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넣어서 계산하면은 뭐 다 구할 수가 있는데 그냥 다 하시면 돼요. 뭐 특별하게 이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각각 더해서 뭐 2랑 3랑 1 이렇게 해서 다 하면은 다 더했을 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여기 나와 있는 얘는 3이라고 구할 수 있겠고 얘는 6이라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 2 이렇게 나와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포물선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편이동시킨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는 a, b다. 뭐 정석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x를 x-1로 바꿔주시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y를 y 플러스 1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는데 왼쪽에다 넣어서 계산하려면 좀 복잡하거든. 그래서 저 포물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2차 함수의 방정식을 요렇게 2차 함수를 갖다가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2로 바꿔놓고 시작하면 좀 더 편해요. 그러면 y 플러스 1은 x-1-1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줄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x-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1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2,1이다.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이든 포물선이든 그러니까 뭐 이 2차 함수든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 놓고 계산하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죠.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 3, 5, 7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모든 집합에 대해서 각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한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우선은 첫 번째 가장 작은 원소들을 모두 더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작은 원소가 될 수 있는 건 누굴까요? 1, 3, 5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내가 2개를 넣었는데 그 중에 작은 걸 가져오면 그러니까 2개 이상을 넣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걸 가져오는 거잖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 걸 가지고 같이 넣어도 가장 큰 숫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건 1, 3, 5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작은 원소 그러니까 1을 포함한 애들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1을 포함한 애들 중에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되려면 우선은 부분 집합의 전체 개수 요렇게 하셔가지고 하나 빼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1을 포함한 애들이겠지. 그 중에 누구를 빼주시면 되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 근데 1을 포함하는 애들 중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밖에 안 되는 건 누구밖에 없어? 1로 만든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1 빼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3을 포함하고요. 대신에 이번에는 1은 포함을 안 하는 애가 있겠죠. 왜냐면은 가장 작은 애가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1이 들어가 버리면은 3보다는 더 작은 1이 가장 작은 원소가 될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2의 4제곱에서 3하고 1을 모두 다 빼고 부분집합 만들어 주시고 3을 포함하는 것 중에 가장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 안 되는 건 본인 하나밖에 없으니까 1 하나 빼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똑같이 5를 포함하고요. 누구를 포함하지 않는
1, 3은 포함하지 않는 애들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2의 4제곱에서 저 3개를 빼주시게 될 거고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7개, 3개, 1개인데 어떻게 볼 수 있겠다? 1이 가장 작은 건 몇 개? 7개. 3이 가장 작은 건 3개. 5가 가장 작은 건 1개.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해주시면 21이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를 K파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우선 뭐 그림을 대충 좀 그려보면 X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애는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생긴 애겠죠. 뭐 중심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0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생긴 애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 중심,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되게 여러 개 있을 거거든. 근데 우리가 요 중심좌표를 a,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이라고 둔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반지름의 길이랑 x좌표랑 y좌표의 절대값이 똑같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대값 a가 절대값 마이너스 a 플러스 10과 똑같을 거고요. 양변을 제곱해서 계산하셔도 상관없고 그냥 계산해도 상관없는데 a가 될 수 있는 값은 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심좌표가 몇 콤마 몇이다? 5,5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하는 소리고요. 둘레 길이는 2파이 그러니까 둘레 길이 구하는 공식에다가 5만 넣어주시면 10파이, 그러니까 K는 10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 접하고요. 요거에 평행한차.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Y는 2X 더하기 2에 평행하기 때문에 요 2라고 하는 기울기랑 똑같아야 됩니다. Y는 2X 플러스 K인데 요거를 그림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하면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직선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중심좌표가 얼마다? 0,0이다.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원이랑 직선이랑 이렇게 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립하는 거 아닙니다.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반지름과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주시게 된다고 하면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얼마랑 똑같다? 3과 똑같다. 따라서 K가 될 수 있는 값은 2개가 될 건데 K가 될 수 있는 값은 뿔마 3루트 5가 되는데 Y는 2X 플러스 3루트 5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Y절편이 양수인 걸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A는 2고요. B는 3루트 5 이렇게 되겠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갈게요. 뭐 아마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0,0이랑 1,1이랑 4,0을 지나는 원의 넓이, 이거 뭐 지름의 양끝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노가다 하셔야 돼요.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해서 여기에다가 0,0이랑 1,1이랑 4,0을 직접 다 대입하셔서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0,0이 나왔기 때문에 C는 0이라고 하는 걸 바로 찾을 수 있겠죠. 1 넣고 뭐 4,0 넣고 계산하면 라지 A는 마이너스 4, 라지 B는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y는 0이다.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시면 원의 넓이는 5파이라고 함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자, 요거랑 직선 이거의 두 개의 교점을 A, B라고 할 때 뭐 공통현의 길이, 그러니까 현의 길이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였죠. 항상 똑같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중심이라고 하는 좌표는 마이너스 1,4가 되겠고 보조선을 어떻게 그어야 된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셔야 된다. 여기서 요만큼 수선의 발을 내리시면 얘가 어떻게 돼? 절반으로 나뉘게 되겠고 얘가 수직이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하는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얘 길이가 2루트 5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루트 5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여야 돼? 여기도 루트 5야. 그러니까 즉 무슨 소리다? mx-y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것과 중심좌표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4 사이의 거리 루트의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뭐다? 요게 루트 5가 돼야 된다.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고 제곱해 주시면 m값이 2분의 1 하나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추가적으로 하는 거 없어요. 항상 이렇게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참 뭐랄까 복잡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정말 간혹가다 하나씩 좀 나오는 그 이제 원이 내접하는 형태인데, 요거 뭐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이 그 내접하는 원 되게 많이 다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뭐 다른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볼게요. B라고 하는 점이 0,-4고요. A라고 하는 점이 0,8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요렇게 갈 거고, C라고 하는 점은 5,6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요렇게 들어가 있는 점좌표를 가지고 있는 요러한 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좌표는 뭐가 된다? B점좌표고요. 이게 0,-4가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좌표는 A가 8,0이 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요 C점좌표는 이제 5,6이다.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 B, C의 원의 중심을 P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 원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내접하고 있는 원이니까 원이 대략적으로 요 정도로 들어가는 원일 거예요. 여기에 뭐 중심좌표가 있는데 OP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얘 원의 중심좌표를 구해달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겠지. 자, 내가 여기다가 선을 하나 좀 그을 건데 이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여기 중심좌표가 뭐 대략적으로 여기에 P라고 하는 점이 있다라고 칩시다. 보조선을 3개를 좀 그을게요. 첫 번째 요렇게, 두 번째 요렇게, 세 번째 요렇게. 자,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인데 요거 수직이고요, 요거 수직이고요, 요거 수직이죠. 맞니? 요거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분 BC, 그러니까 직선 BC, 직선 AB, 직선 AC 다 구할 수 있죠. 이거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뭐 점 다 나왔으니까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럼 직선 AB라고 얘기하는 애는 y는 2분의 1 x-4고요. 직선 BC는 뭐야? y는 2x-4고요. 직선 AC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6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방법, 수직이기 때문에 각각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연립해서 P를 구한다. 근데 지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원의 성질이 뭐야? 중심에서부터 각각의 직선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 항상 반지름이라고 하는 걸로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P점좌표를 A, B라고 둔다면 P에서부터 어디까지? BC까지, P에서부터 AB까지, P에서부터 AC까지의 거리를 구했을 때 점과 점 사이의 공식을 쓰면 항상 똑같은 게 나와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럼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트의 2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에 절대값 2a-b-4는 루트의 그 가운데 거 말고 위아래 걸로 쓸 거예요. 왜냐면 2분의 1 하기 복잡해서 2제곱 더하기 1제곱 분의 절대값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6. 그럼 얘네 두 개 연립하면은 a와 b가 나오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a는 5 그리고 b는 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5,1이라고 하는 점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뭐 계산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맞았어요. 근데 이제 되게 자주 나오거든. 또 이제 뭐 수심 뭐 이런 걸로도 연결돼서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x 곱하기 a라고 하는 게 x 곱하기 y라고 했고요. 뭐 그냥 뭐 다 하셔야 돼요. 근데 뭐 a라고 하는 애는 뭐 1, 2랑 3, 4, 5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인 거니까 3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8하고 1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우선 뭐 뒤에 붙어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3, 6, 8 이미 들어가 있고요. 3, 6, 8 들어가 있고요. 2배가 된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b는 5가 되겠고 a는 4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20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4,-1을 갖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치 이동한 후 y는 x에 대해서 대치 이동한 것을 다시 또 되게 복잡하니까 하나하나 할게요. x축에 대해서 대치 이동시키면은 4,1 이렇게 되겠죠. y는 x에 대해서 대치 이동시키면은 1,4 이렇게 될 겁니다.
얘를 다시 한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편이동시키면 얼마가 될 거야?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얘가 저 직선 위의 점이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넣고요, y에다 4 넣었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였어요.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다 직선 뭐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원점이랑 4,0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1,3이라고 하는 점, 이 세 개의 점에서 A를 지나고 OB의 수직인 직선과 꼭지점 B를 지나고 OA의 수직인 직선의 교점. 자,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랑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이제 B점 좌표, 여기가 1,3이고요. 여기가 원점에 해당하는 O, 0,0일 거고, 여기가 A점에 해당하는 4,0이 되겠죠. 그러면 B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OAB라고 하는 거 꼭지점 A에서 A를 지나고 OB의 수직인 거,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거에 대한 수직인 거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 이렇게 생겼겠죠? 얘랑 또 OA라고 하는 거랑 B에서 수직인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B에서 이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점. 그랬을 때 얘네 두 개가 만나는 요 점이 있는데 요거의 좌표가 뭐 H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점 좌표가 뭐니라고 하는 걸 물어본 거거든.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혹시 얘들아? 중학교 때? 수심 뭐 이렇게 불러요. 수선의 교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참 짜증나는 게 뭐냐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요 직선을 L이라고 하고 요 직선을 M이라고 하잖아. 다 구해서 연립하셔야 돼요.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연립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선 L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좀 쉽죠. 왜냐면은 그대로 X축에다 내린 거니까 얘는 그냥 X = 1이라고 하는 직선이고요. M이라고 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여기 수직으로 내린 거라며. 그러면 O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수직이겠죠. 그러니까 O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1분의 3이기 때문에 3인데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가지고 4,0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랑 연립하면은 뭐가 나오겠지. 그게 뭐가 된다고? 저 H라고 하는 점좌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학교 시험 문제에서 수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하면은 노가다 하셔야 됩니다. 뭐 방법이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였습니다. 22번으로 넘어가죠. 자, 세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들아 이거 그냥 다 계산하셔야 돼요. 뭐 특별하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연립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거 교점 좌표를 A라고 하면 2,1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거 교점 좌표는 0,2고요. 마지막으로 교점 좌표 C라고 한다면 얘는 3,4입니다. 그러니까 그려보면 0,2에서 출발하고 여기가 B고요. 2,1이라고 하는 점이니까 2,1이라고 하는 대략 여기 있고요. 3,4니까 뭐 대략적으로 여기 C 이렇게 있는 거예요. C 여기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요렇게 생긴 삼각형인 겁니다. 근데 뭐 여기 다음부터는 본인 마음이에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 그 교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잖아. 그럼 뭐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뭐 해야 되는 거니까 밑변과 높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여기 나오는 A라고 하는 점이 2,1이면 나는 요거를 밑변으로 보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직선 AB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C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요렇게 해주시면 요만큼이 뭐가 된다? 얘가 이제 높이라고 볼 수 있겠지. 뭐 점직선 사이의 공식을 이용하면 밑변의 길이 루트 10, 뭐 그리고 높이는 루트 10분의 7 이렇게 나올 거라서 2분의 7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23번입니다. 아마 이게 가장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두도형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라고 하는 거, y가 0보다 큰 쪽이니까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 원의 방정식 이렇게 하나 있을 거예요. 중심좌표가 원점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어떤 원이 하나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에서 누구를 가져오시면 되겠다? 누구를 가져오시면 되겠다? y가 양수인 부분인 거니까 어디가 되겠어? 요만큼이
되는 거겠죠. 그 아래쪽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위에 쪽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는 두 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제일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만한 이유는 첫 번째 절대값이 들어갔다. 두 번째 그 절대값이 들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나는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절대값을 그냥 놓고 계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조건 풀어 헤치고 계산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그러니까 식을 요걸 fx라고 둘게요. fx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어딘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x가 k보다 더 크다면, 또는 x가 k보다 더 작다면, k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 x가? 그럼 쟤는 당연히 양수로 나올 거고, 그냥 뭘로 나오겠어? 그냥 y는 마이너스 k로 나오겠죠. 왜? 그냥 나오니까. k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하는 걸로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서로 다른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 k라고 하는 값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잖아, 맞지? k라고 하는 점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 그러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선은 얘가 항상 지나고 있는 점이 어디냐면 k,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점입니다. 위에다가 k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점을 지나게 되겠죠. 그러면 k라고 하는 점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지게 될 건데, 만약에 여기에 가정을 할게요. k,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점이 있으면 k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 k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직선일 거라고.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주점에서 만나 안 만나? 당연히 안 만나겠지. 이거는 불가능할 거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되겠지. 그럼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애가 여기 위에 있는 점에 해당하는 0,4, 그러니까 얘가 4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 누구보단 커야 될 거야? 0보단 커야 되겠지. 왜냐면 계속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것보다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돼? 안 만날 거니까. 그럼 첫 번째 요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게 0에서 4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요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 마이너스 k, 1이라고 하는 점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여긴 거야, 여기. 그래서 다시 그릴게.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이 여기가 k, 마이너스 k여서 요번엔 요렇게 생긴 x축이랑 평행한 점이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만나는 거야? 요 직선이랑 만나는 거야. 그러면 직선이 요렇게 생기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는 거잖아. 그럼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 여기.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면, 요게 1번 상황이라고 한다면 요 1번 상황일 때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겠죠.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얘가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요렇게 되면 또 두 점에서 아직도 만나고 있겠지. 근데 얘가 만약에 쭉 올라가서 요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게 두 번째 상황이 되는 거겠지. 그럼 첫 번째 상황은 어떨 때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얼마를 지날 때? 4,0을 지날 때가 되겠죠. 그럼 그때 k값 있겠죠.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접할 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에 해당하는 4보다 더 4일 때가 되는 거겠죠. 그 값을 구해주시면 각각 얼마다? 8과 4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더해주시면 4 플러스 4루트 5, 굉장히 더러운 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복잡했어요. 절대값 때문에. 하지만 이 절대값을 풀어 헤쳐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